아, 오늘 벌써 5강이다. 여러분, 처음 듣죠? 파동. 그죠? 왠지 이뻐 보이는 단어지만 저게 무슨 뜻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자연계의 흐름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던져볼까요? 자기가 느끼는 걸 얘기해봐요. 사랑. 뭐가 느껴져요? 떨림? 너가 네 나이에 벌써 떨려? 오이, 그런데. 진우, 사랑. 뭐가 느껴져? 하트. 하트. 그게 괜찮아요. 하트. 사랑. 뭐가 느껴집니까? 이런 친구도 있죠. 관심이 없다 이거지. 야,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에 그런 게 아니잖아.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사랑이라는 말이 따뜻하다. 이제 이건 딴 반 애들이 한 거야. 뭐 행복하다, 두근거린다. 어떤 놈은 슬프대. 이씨,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도. 근데 이런 표현이 옛날 사람들은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됐던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고 표현했어. 근데 그걸 사랑이란 말로 딱 획일화시키면 언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동일한 어휘 사용이 매우 중요해. 더군다나 우리는 뭐라 그래, 나라가 서로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 그런데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나 법칙들을 같은 단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공통 언어가 돼버리면 세계는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과학학문이라는 걸 배우잖아. 거기서 용어를 듣잖아. 너희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배워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없어. 졸업하잖아. 일단 대학만 들어가도 자기 전공만 봐. 알겠어? 그런데 전공만 니들이 열심히 하잖아. 자, 탑을 달릴 수 있어. 근데 사회 나가면 딴 놈들이랑 붙어야 되잖아. 다른 대학교 애들이랑. 근데 어떤 놈을 잡지 못해. 그걸 찾아봤더니 니네 선배들이 하는 말이야. 아는 게 많더래. 이과인데 책도 많이 읽었고 애가. 그리고 우리가 기계공학인데 순수과학 쪽도 잘 알고 있고. 이런 뭐가 터질까? 포텐이 창의력이 터지는 거야. 창의력이.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지금부터 저 단어는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알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쳐다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 나갑니다. 이 시간은 지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녹화를 해서 보여주지만 이게 순수하게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오리라는 건 믿지 않잖아요. 솔직히 나도 믿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알고 나갔다? 이게 새로운 걸 배우는 거고요. 너희들 나이 때는요, 아니 평생 그런데 특히나 너희들 나이 때는 정말 엄청난 양이 머릿속에 들어와도 가둘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어제 방금 전에 봤던 사람 이름도 까먹는데 뭐. 그 정도면 살 뭐가 없지만.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잘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차츰차츰 거기에 규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규칙성을 찾아서 막 적용해 보세요. 알았죠? 이 적용이라는 게 공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건 적용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이 이거였구나라는 것도 적용해요. 알겠습니까? 그걸 말할 수 있으니까. 자, 파동이 뭐냐? 우리가 배우는 파동이 있잖아요. 얘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를 말해요. 혹은 방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파동이라고 할 겁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말한다면요, 여러분들 에너지 그러면 일의 에너지, 그죠? 아니에요. 에너지는 소리 에너지도 있고요, 이 빛 에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에너지도 있고요. 이런 에너지들이 모두 파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예요. 이 장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여러분 생각도 안 해봤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발휘하는 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잖아요. 솔직한 말로 니들 여기 앉아서 듣는 것도 에너지 소모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자, 과학에서 아는 에너지와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정작 오늘 하루 종일 운동을 했더니 밥 먹은 거 다 소화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가 뭐냐? 자기가 먹은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운동이나 열 에너지나 이런 걸로 전달된 형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빛이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오느냐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치면 왜 저 사람은 알아듣느냐는 거죠. 이건 뭡니까? 에너지가 전달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설명할 길이. 그러다가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 자, 이런 형식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이런 즈음에서 요때 쓰이는 규칙성을 갖고 설명하면 이거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근데 말이야,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 방법, 이것들은 다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 그런 건 노트에 적어 놓으라고.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은. 알았지?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면서 적용을 시작하면서 니들 것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거기 파동의 발생과 전달이라는 첫 번째 단어. 자, 먼저 파동이 발생한대요. 요걸 잘 보세요. 파동이 발생을 한답니다. 분명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인데 파동이 발생한다는 건 뭐가 생긴다는 거죠?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의 근원, 그걸 우리는 평상시에 쓰고 있었어요. 그 말들을. 자, 일단 들어볼까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불러요. 책이나 이런 방송에서 보시면 진원지가 어디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들도 그 뜻은 모르고 썼겠지만, 그 다음 소리가 발생하는 지점은 뭐라고 할까요? 한자로 써서 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빠들 음원 밤에 잘 돼야 되는데, 그치? 그게 음원 맞아요. CD나 이런 것들, 트랙 같은 것들이 다 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이 발생하는 지점은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 광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파동이 발생할 때는 그 폭발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항상 퍼져요. 뭉치지 않습니다. 다시요.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고 했죠? 퍼진다고 했어요. 흐트러진다고요. 그 말을 무질서하다라고 얘기해요.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무질서하다. 그 무질서를 뭐라고 하느냐? 무질서하는 정도를 그냥 들어둬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엔트로피.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국어도 하잖아.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이제 수능 국어라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시, 수시가 모두 점수가 들어간다는, 그죠? 전설적인 학급들 아니야, 니들이. 그지? 비문학 지문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엔트로피인데, 자연계열 애들도요, 답을 문형으로 외워서 써요. 내 말을 잘 들어봐요. 에너지는 뭉쳐있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퍼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퍼진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내가 이게 A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B라는 에너지와 C라는 에너지로 전환한 거야. 그럼 이 둘 합치면 뭐예요? A라는 에너지였던 거야. 근데 어떤 에너지, 다른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전환됐지만 그들을 합치면 처음의 에너지와 똑같다라고 하거든. 근데 말이다, 에너지는 에너지로서의 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가 뭔가 하는 능력치잖아. 뭉쳐야 돼. 뭉쳐야 이게 쓸모 있는 에너지다. 알았냐? 퍼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쓸모없는 에너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를 다시 뭉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너네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볼 여유가, 방학이니까 볼 여유 생겼다. 이렇게 문 열고 나올 때 방 보면 참 한심스럽죠. 내가 하룻밤 잤던 방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흐트러지려고 해요. 하다못해 수업시간, 체육 수업시간에도 자, 선생님이, 자, 줄 서. 막 줄 서. 그럽니다. 그럼 줄 맞춰 있어요, 니들. 그리고 공 몇 개, 남학생들은 그렇죠. 공 몇 개 던져주면 막 개떼처럼 막 흐트러져갖고 놀고 있잖아. 걔들이 공 던져줬는데, 야, 이거 붙어. 차례. 이러고 있냐고? 아니죠. 모든 것들은 퍼지게 돼 있어요. 그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엔트로피. 그리고 우리는 그런 퍼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에너지도 똑같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그럼 그 에너지가 좋아. 발생하는 지점을 우리는 잡았어. 파원이야, 그게.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이 파원이거든. 그럼 전달되는 형태는 뭐냐? 그게 파동이야. 알겠어? 움직일 동자거든. 파동이라고. 거기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파동에 대한 정의가 써 있어. 자, 선생님은 에너지의 전달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냥 보여지는 걸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 뭐라고 써 있어? 한 곳에서 주위로 퍼지는 거. 그지? 이렇게 써 있어. 누가? 주체가 누구냐고? 에너지. 이해 갔냐? 한 곳에서 어떻게 된다고? 얘하고 에너지는 똑같아. 근데 누가 더 무질서하냐?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지. 이게 무질서한 정도를 뭐라 부른다고? 엔트로피.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엔트로피라 부르고 우리는 얘를 무질서한 정도라고 부른다고. 요렇게 부른다고. 요렇게. 알겠어? 근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를 뭐라 부른다고? 파동이라고 부른단다. 알았니? 자, 거기 첫 번째 파원이 써 있네. 무슨 얘기일까? 파원.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이야. 그때가 에너지가 제일 빵빵하게 몰려있겠지. 자, 봐. 파워는 파동이 시작점인데 이렇게 설명해도 똑같은 말인 거야. 파동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해. 그래서 그 마정이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그러면 진1. 야, 이건 어떨까? 파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든 에너지의 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빛이냐, 소리냐, 지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파원을 정한단 말이야. 진원, 그 다음에 음원, 광원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 지점, 그럼 그 지점에서 파동이 시작되면 에너지는 일단 뭐 하기 시작한 거야?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야. 알았어요? 시작됐으면. 그런데 두 번째 봐봐라. 얘가 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매질이 누구냐 그러니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래. 그런데 앞에 이상한 말이 써 있어. 뭐라고 돼 있냐?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며, 알았냐? 이 진동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써. 주기적. 무슨 말이야? 규칙적 진동이거든. 진동을 하며 파동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야, 얘가. 알았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동의 종류가 구분이 되기 시작해. 알았어? 여기는 없어, 얘들아. 어떤 거야? 참고해. 이거 노트 왼쪽에 적어야 되겠지? 참고. 파동을 구분할 거야, 얘들아. 파동을 구분할 거야. 파동은 첫 번째, 가장 큰 건데, 매질의 유무에 따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판은 매질이 필요하고, 어떤 판은 매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알았니? 자, 그럼 무슨 말일까? 탄성파라는 파가 있어. 탄성파. 역학적 파라고 얘기도 하거든.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매질이 필요해. 그래서 얘들은 속력을 비교하잖아. 이 파동의 속력을 비교하면 매질이 빡빡한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액체고 기체 순서야. 물론 진공 같은 데서는 소리 같은 건 전달이 안 된다. 매질이 없어서. 이런 애들이 탄성파. 그 다음 전자기파라는 파가 있어, 얘들아. 이 전자기파는 대표적으로 빛인데, 얘는 매질이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속력이 진공 상태에서 제일 빨라. 기체고 액체야. 일반적으로 고체는 통과도 못해. 자, 이런 애들이 누가 있냐면, 자, 탄성파는 정말 많아. 주변에 거의 모든 게 얘야. 음파. 소리 말해, 소리. 그 다음에 물결파. 그리고 지진파 배웠어, 니들? 안 배웠지, 지진파. 지진이 발생할 때 두 종류의, 아니야, 여러 종류의 파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파야. 지진파에, 그 지진파 일종들이 다 그냥 탄성파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제 매질을 얘기할 거야. 매질. 틀리면 매질당. 미안합니다. 썰렁하게. 얘들아, 음파는 매질이 뭘까? 우리 사이에 소리 들리지? 이 매질이 뭘까? 공기입자야. 알았냐? 공기입자야. 그러면 너희들 매질이 있을수록 소리가 빠르다 저거 봤지? 그럼 센스적으로 얘기해봐. 찬 공기가 입자들이 많이 몰려있냐, 더운 공기들이 많이 몰려있냐, 한 부피 안에. 찬 공기가 더 많이 몰려있어. 그래서 걔가 무거워. 우리 밀도가 크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랬지. 온풍기는 극장에서 저 아래쪽에, 그 다음에 에어컨은 저 위쪽에 놔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찬 공기에서 소리가 더 전달이 잘 될까, 더운 공기에서 전달이 잘 될까? 찬 공기가 전달이 더 잘 돼. 멀리까지 가. 아, 이거 중요한 거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멀리까지 가거든. 그래서 너희들 굴절 배웠지? 굴절이 무슨 차이에서 생기는 거야? 속력 차이에서 생기거든. 그럼 니네 이런 낮에는 땅바닥이 뜨거울까, 하늘이 뜨거울까? 낮에 햇빛 받을 때는 땅바닥이 뜨겁단다. 땅이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소리는 저 차가운 데로 꺾여. 전달이 잘 되는 쪽으로.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살면 더 시끄러워, 낮에. 근데 밤에는 지표가 차갑지. 그래서 지표로 꺾여. 그래서 1층, 2층에 있으면 소리가 막 별소리 다 들려. 고양이 막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낱말은 누가 들어? 그 속담 모르냐? 낱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지. 새가 듣고 끄덕거려. 낱말은 새가 듣고 단말은 쥐가 듣는다는 표현이 딱 그 표현이야. 낱말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가 들을 수 있고, 단말은 땅 속에 있는 쥐가 듣는다고. 소리가 아래로 싹 깔리니까. 알겠어? 물결파는 매질이 뭘까?
물이겠지 뭘 고민해. 물이 있으니까 물결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지진파는 뭘까? 매질이? 땅이야. 그래서 얘들아, 어디 춘천에서 지진이 발생하잖아? 그럼 춘천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 피해가 크겠지? 그렇지가 않아. 서울하고 울산하고 보면 춘천 쪽에서 서울이 가깝거든? 근데 울산 쪽에 피해가 커. 왜 그런가 봤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동해에 무슨 산맥이 쫙 펼쳐져 있어. 태백산맥이야. 들어봤어. 그지? 그 태백산맥이 우리나라 특징이 그렇다. 동쪽이 화강암이야. 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저 깊숙한 곳에서 굳은 거지. 근데 그게 융기에서 올라온 형국이야. 알았니? 그래서 니네 동쪽에서 화석이 발견됐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을 거야. 당연히 화석이 없지. 마그마 굳었는데. 화석은 다 서쪽이나 남쪽에 있어. 알겠어? 그 화강암이 미래. 미라다는 게 뭐라고 할지 입자 가깝다겠지. 그래서 엄청 빠르게 전달이 된다. 피해가 더 커. 알아서? 니들 번개 치면 어디 조심하라고 그래? 아, 번개 딱 떨어지니 그 지점은 죽는 거고, 번개를 칠 때 니들 야영을 할 때 바위 위에다가 텐트 치지 말라고 그래. 바위 위에다가. 바위는 털성 물질들을 많이 파묘하고 있거든? 번개가 어느 산에 땅 치잖아. 뾰족한 데 모이거든, 걔들은. 그럼 바위를 타고 흘러져도. 그래서 바위에 있으면 그냥 구워져. 알았지? 그래서 항상 토양 위에다가. 알겠어? 그렇게 하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탄성파라는 게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고, 자, 전자기파는 말이야. 이 빛의 종류인데요, 여러분. 아, 빛 그러니까 뭐 떠올려? 빨주노초 파남도. 얘들아, 그것만 빛이 아니고 그런 건 가시광선이라 부르고,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자외선, 적외선 구분도 못 하는데, 잘 들어 이제. 뒤에 가서 내가 질문할 때 대답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벌금 10,000원. 이런 것이 월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칙에 안 맞게 지못해. 이럴 땐 제재를 해야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빨간색도 빛이에요. 보라색도 빛입니다. 정말 당연한 걸 물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빨간색도 빛이고 보라색도 빛인데 우리는 빛의 속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C라고 표현하거든요. 빛의 속도. 얘는 여러분 이거 지수값 배웠어요. 이거 위에 쓰는 거. 이게 10의 5승이면 10만 원이야. 알겠냐? 동그라미 몇 개? 5개. 동그라미 6개 얼마일까? 그래, 100만 원이야. 저게 30만 킬로미터야. 근데 내가 이 뒤에다 이렇게 썼어. 얼마 동안? 그래, 1초 동안 30만 킬로를 가는 게 빛의 속력이거든? 빨간색도 빛이고 보라색도 빛이라 해서 내가 분명히, 그지? 누가 빨라? 봐. 이렇게 과학자들이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거라고 발표한 건데 일반인들이 되게 어리숙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얘도 빛이고 얘도 빛이라고 했는데 빛의 속력 누가 빠르냐고 했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 너희들 침묵으로 일관했어. 빨간색도 빛이고 보라색도 빛이라니까? 누가 빨라? 그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다. 이해 갔어? 자, 여기서 다시 봐봐. 빨간색이 한자로 무슨 색인지 알아? 무슨 색 경보. 그런 말 못 들어봤어? 이걸 적색이라고 해. 이해가지? 그럼 보라색은 무슨 색이라고 하는지 알아? 니네 자주고름, 요거 자주고름, 동요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자색이라고 해. 자색. 자, 이제 봐봐.
적 외에서는 누구 옆에 있는 선일까? 적 외에서는 누구 옆에 있는 선 같아? 그래, 여기가 적의 선이야. 자외선은 그렇지. 니네는 기본적으로 알지? 누구 맞으면 얼굴 타냐? 자외선 맞으면 얼굴 타지. 니들이 사는 선크림이 다 자외선 차단제 아니야? A뿔, 그지? 얘가 에너지가 세.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봐. 적외선이 빨라, 자외선이 빨라? 빛이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에너지는 달라. 알았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똘똘해지는 거야. 똘똘해지는 거야. 모든 빛은 속력이 똑같다고. 어디 중에서? 진공에서 똑같아. 근데 진공에서의 속력이 거의 공기 중에서 속력과 비슷해. 공기선 약간 느리겠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공기 중에서 우리가 햇빛을 쏘잖아? 햇빛은 이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빛이야. 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니네 시험지수 봤지만 빛의 3원색이 합쳐지면 무슨 색이야? 그치? 햇빛이 흰색이잖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거기에 흰색에 얘까지. 이걸 확인한 과학자가 누군지 알아? 니네도 아는 사람이야. 전전 시간에 배운 거야. 뉴턴이야. 뉴턴이 이걸 갖고, 이게 뭐라고 그러지? 유리 이렇게 생긴 거? 혹시? 그리고 프리즘이라고 그러지? 그럼 자, 니들이 배웠어. 굴절을. 잘 봐라. 굴절은 말이다. 볼록 렌즈에서도 봤고, 오목 렌즈에서 봤는데, 두껍고 얇고, 어디 쪽으로 꺾였냐? 뭐라?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니까?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경로가 이렇게 돼요. 아래가 두꺼우니까, 이런 식으로. 자, 많이 꺾이는 애가 보라색이고, 덜 꺾인 애가 빨간색이야. 알았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건 에너지 때문에 그러고 화장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그걸 다 배운다는 얘기야. 다시 보자. 빨간색이 빨라, 보라색이 빨라. 똑같다고 배워서 이제 자, 음파. 뭐라고? 음파. 자기 수영 배운 사람. 음파 많이 했지? 이거 많이 했잖아. 그 음파하고는 다른 음파야. 음파야. 음파는 고체에서 빨라, 기체에서 빨라. 여기 보고 대답해봐. 음파는 무조건 잘 들어. 전자기파를 제외하고는 고체에서 제일 빨라. 매질이 가까울수록. 니네 매질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오늘 수업 끝장까지 그냥 끝내 힘들거든. 막 콘서트장인데 약간 어지러운 콘서트장이지. 락 콘서트. 그런데 보면 락커가 막 노래를 부르다가 막 굳이 지 혼자 막 광분해가지고 기타 때려 부시고 막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걔들이 보면 막 열광하니까 팬들이 막 도파민이 막 솟잖아. 그래서 막 관중석 뛰어들어. 그럼 관중들 어때? 걔를 받아. 그리고 뒤로 막 밀어. 관중 머리 위로 사람들이 막 하고 저 뒤로 밀어. 저 뒤에서 다시 밀어서 무대 위로 올려 막. 그게 퍼포먼스야.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 퍼포먼스도 관중이 많으면 할만하지. 자, 내가 락커인데 관중이 하나 있어. 이렇게 쳐보는데 떼어주면 얘 어떻게 돼? 까리지지. 이런 거라니까. 매질이 빡빡하면 파동을 전달 쉽게 가는데 없으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이게 탄성파야. 알았어? 다시 한번. 어떤 친구가 자고 있어. 야, 깨, 이씨.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깼어. 근데 남학생들이, 친한 친구도 싸움의 1위가 뭔지 알아요? 여학생들 이해가 좀 안 될 텐데, 남학생들 아주 사성고를 싸워요. 그 5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자는데, 이러는 거야. 이러고 자산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기 책상에다 기대고, 근데 거기다가 이러면 바로 일어나 주먹 나가. 왠지는 걔들한테 물어봐요. 남자애들은 그런 걸 못 참는 거야. 자기를 무시하는 애. 자존심을 밟는 애. 그러니까
친한 친구인데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철길을 보더라도요 기차가 오는 걸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보다 철길에 귀를 대는 게 더 빨리 알아요. 철길로 속도가 더 빨리 온다고요. 알았어요? 이런 게 무슨 파라고요? 탄성파예요. 알았어요? 매질이 필요한 거 대부분이 얘인데 그럼 탄성파가 아닌 건 딱 하나 전자기파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선이 붙는 거 있죠 뒤에 X선,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이거 다 뭐예요? 전자기파입니다. 그걸 아울러 빨주노초 파나입니다. 알겠지? 다만 잘 들어. 빨간색과 보라색은 속력이 같다고 했지? 이제 또 질문하는 거야. 여자 목소리하고 남자 목소리하고 누가 높아? 여자가 목소리 높지? 누가 빠를까? 공기 중에서 누가 빠를까?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그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아름아름 어떤 뭐가 센스가 생기는 거야. 빨간색, 보라색이 같다며. 소리도 같은 음파니까 속력이 같지 않을까? 맞아. 야, 이 소리나 속력이 똑같아. 음파. 알겠니? 근데 그게 고체로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기체로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야.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이제. 아까 이 말의 명심을 하라고, 이 말. 이제부터는 매질의 유무가 아니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가 있어. 그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이렇게 불리우는 파가 있어. 횡파. 야, 니네 횡렬이 뭔지 알지? 가로가 횡렬이야, 세로가 횡렬이야. 횡렬, 이열 횡렬로 보여, 이열 종대로 보여.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어? 횡대 종대. 획을 그었다. 이렇게 그어? 이해가냐? 횡렬이 가로선이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횡파하고 종파로 나눌 거거든. 파를. 횡파는 파동은 그냥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라. 파동 진행 방향하고 매질 진동 방향이 90도일 때야. 니네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뭔지 아니? 수직이잖아. 얘들이 그래. 둘이. 뭔가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봐봐. 너네 스포츠 경기장 가본 적 있어? 뭐 가봤어? 야구, 또 축구 가보고, 뭐, 그지? 근데 가면 막 사람들이 관중이 꽉 찼을 때 꼭 하는 행동이 뭐대? 파도 타기 응원하지 않지? 그럼 파도 타기 응원을 할 때 보면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인다? 그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 가만히 봐봐. 사람들은 그저 어떤 행위만 하대? 일어났다 앉았어. 옆으로 가는데 일어났다 앉기만 했는데 파형이 이동해. 이게 횡파야. 알았니?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만 했어. 김밥을 먹다, 컵라면을 먹다, 치킨을 먹다, 파도 타기 모이면 일어났다 앉기만 하면 돼. 일어났다 앉았더니 통닭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 있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내 모자가 옆 사람한테 가 있고 이러지 않는다고. 매질은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아. 절대. 알았니? 뭐만? 파형만 이동하는 거야. 에너지만. 그게 무슨 파라고? 횡파다. 그래서 횡파는 니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물결파야. 물결파. 야, 물결이 칠 때 높게 치기도 하고 어떻게 치기도 하대.
낮게 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루, 이 아래를 골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횡파를 우리가 높고 낮음이 있어 고조파라고 해요. 고조파. 이렇게 물결파처럼 막 어울렁너울렁 이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한다? 횡파라고 부른다. 알겠어요? 뭐 너희들이 지지파를 다 배우지 않으신가? 그냥 횡파는 물결파 정도, 파도 타기 용어는 이래도 괜찮아. 요것도 괜찮아. 뭐 보이니까 그게 에너지가 파도 파형으로 가는 거고, 사람은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만 하는 거야. 물입자도 마찬가지다. 일어났다 앉기만 한다. 근데 얘들아, 남학생들 공놀이 하다가 뭐 이렇게 연못이나 공이 딱 빠졌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애들 다 공 뒤쪽에 돌멩이를 던져. 그럼 내가 풍덩 하면서 물결파가 생기겠지. 얘들 생각은 뭐야? 그 물결파의 파형을 따라 공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안 온다. 걔들은 제자리에서 이것만 한다. 알았어? 매질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야, 내가 니들한테 막 지금 설명하면서 음파가 도달하고 있지. 만약에 매질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나만 얘기하고 니들은 듣고 있잖아. 그럼 내 앞에 있는 공기만 계속 니네한테 갈 거 아니야? 난 죽어. 막혀. 없단 말이야, 공기가. 아니야, 매질은 제자리에만 있고 걔들은 주기적 운동만 해.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고 관중들은 가만히 있고 락커만 이동한단 말이야. 이해 갔어? 그게 횡파. 자, 종파는 뭐냐면 파동이 이동하는데 그 방향과 매질 진동이 일치하는 애들이야. 일치. 그럼 무슨 말이냐? 파도 타기는 그래. 옆으로 가는데 나는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그런데 이런 종파들은 말이야. 자, 이게 입자야. 요런 애가 있고 옆에도 요런 애가 또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주기적 운동을 해. 그럼 자, 이럴 때는 둘이 사이가 어떠냐? 멀어졌지. 이럴 때는 가깝지. 우리 가까운 걸 아까 전 시간에 밀하다고 해서 소하다고 해서 가까운 거. 니들 나랑 친하면 친밀하다 이런 말 쓰잖아. 조금 친한 정도 아닌 거 소원하다 이런 말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밀하다, 소하다. 입자들이 빡빡하게 있어. 그럼 밀하다. 입자가 듬성듬성 있어. 뭐? 소하다. 그래서 얘를 종파는 소하고 밀하고를 반복하는 거야. 얘가 누구냐? 음파야, 음파. 그래서 음파는 이렇게 움직여. 파동의 진행 방향과 일치. 따라가진 않아. 알아서 제자리에서 이런 운동. 그 다음 용수철파. 용철이 움쪽, 압축, 팽창을 반복하잖아. 그래서 그렇지? 요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소밀파라고 얘기해. 자, 이 내용이 알게 모르게 니네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알았어? 자, 지금부터 거기 물결파의 발생과 전달 이거 봐봐. 물결파의 발생과 전달. 잘 봐. 요거는 이제 니들 노트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참고지만 잘 봐라. 물결파가 무슨 파였니? 고조파였다. 횡파이며. 그죠? 자, 이 물결파의 진행 모습을 한번 봐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서 보여줄게. 이렇게 보면, 자, 우리는 파가 물결이 잔잔하게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물결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다. 물결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요걸 뭐라 불러? 마루. 그지? 이건 뭐라고 부르려? 골. 이것도 뭐라고 부르려? 마루. 이렇게 잡자. 잘 봐야 돼. 물결 파는 말이다, 얘들아. 여기나
여기로만 움직입니다. 물입자, 이게 물 입자의 움직임이야. 근데 파동인 물결파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잡으면, 봐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노란색이 흰색보다 낮은 거예요. 그럼 얘가 뭐 했다는 거야? 이 실선이 우측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때 잘 봅니다. 여기 있던 물입자 어디로 갔냐? 아래로 내려간 거야. 이해가냐? 자, 여기 있던 물입자 어떻게 했다고? 여기까지 내려간 거고. 됐어? 그럼 여기 있는 물입자 어디 간 거냐? 올라간 거야. 여기 있던 물입자 어디 갔다고? 올라갔다고. 이해가냐? 다시 여기 내려갔냐 올라갔냐? 자, 그때 우리가 수식으로 파동을 표현할 때 있잖아. 거기 그래프상으로 표현하거든. 그때 지금 얘들 어렴풋이 표현한 건데, 봐봐. 스몰 A 지점이 있어. 자, 흰색이 우리가 처음 파야, 처음 물결파가 흰색이다. 알았니? 노란색이 뭐야? 진행을 하고 난 거. 나중 물결파라고 보자. 그때 스몰 a가 흰색으로 따지면 딱 기준선에 멈춰 있었어. 스몰 b도 마찬가지야. 스몰 c도 마찬가지고. 이해갔니? 자, 스몰 d도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얘들아, 얘는 노란색 파로 가면서 내려가서 올라갔어? 내려갔어. 근데 얘는 올라갔어. 얘는 내려왔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 위치는 A, B, C, D가 똑같아. 위치는 A, B, C, D가 딱 중앙이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지. A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갈 거고 C는 내려간다,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A하고 B는 위치는 같지만 그 다음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아. 오히려 제일 일치하는 건 누구야? A하고 누구야? C가 되거든. 이걸 위상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위상이 같다. 그러면 인접한 자기랑 위상이 똑같은 그 지점까지를 우리는 한 단위로 볼 거야, 지금부터. 알았어? 한 단위. 그래서 없다. 그냥 이렇게 해봐. 이게 한 단위야. 니네 거기서는 마루에서 마루, 고래에서 골 이런 말 써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잘 봐. 이제 우리가 벡터라는 걸 배웠어, 얘들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양수와 음수가 아니거든. 무엇이 반대다? 오케이. 그럼 이걸 플러스로 잡으면 이거 뭐가 돼? 그렇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뭘 거야? 입자들이 플러스지. 이걸 이렇게 하자고. 뭐라고? 왼발. 그럼 요건 마이너스지. 무슨 발? 야, 이거 남학생들 목숨 걸고 배워라. 우리 남학생들 불과 몇 년 있으면 군대 가는겨? 한 6년, 7년 있으면 군대 가야 돼. 영장 나와. 지금 고3 애들 영장 나왔던데? 남일이 아니지? 군대가 조직이지. 더군다나 적하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럼 행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식 훈련을 제일 먼저 배웠거든요. 차렷, 열중샷, 차렷,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이거부터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느냐? 진군을 배웁니다. 그래서 30명, 40명이 차례도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가! 그러면 왼발부터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룰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다. 미리 가르쳐줍니다. 왼발, 오른발이 한 단위체입니다. 자, 이게 거리면 파장이고요, 이게 시간이면 주기인데, 선생님, 이게 왜 한 단위체예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색깔펜이 얼마 없어갖고요. 자, 정중앙에 어떤 입자가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물입자예요. 그동안에 파는 물결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 있던 입자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를 왼발이라 잡자 이거예요. 우리는 왼발. 그 다음 보세요. 여기까지 온 입자가 이제 이 아래까지 내려가겠죠. 그때 파는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온다.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딱 거치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입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딱 오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한 주기고요. 그때까지 파가 이동한 게 한 파장입니다. 장이라고요. 딱 한 장. 왼발, 오른발. 이해 갔어요? 자, 여러분. 이 지점은 우리가 파도 타기 공원에서 여기가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어서다가 여기는 뭘까요? 반짝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럼 요 A하고 B는요, 막 앉으려고 하는 사람 모습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똑같은 위치로 잡혔던 거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봐봐요. 앉아있다가 완전히 일어났다가 내려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체계는 파장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 봐봐요. 완전히 서 있다가 다시 완전히 서 있는 상태에 오는 거. 그죠? 이걸 파장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요것만 딱 줘요. 그럼 뭐냐? 왼발, 오른발. 끝이에요. 그게 똑같은 값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파동의 표현을 한번 잠깐 보세요. 파동의 표현. 파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해서, 봐봐요. 여기를 마루. 여기도 뭐? 마루.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어디? 골까지. 그거를 한 파장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 왼발, 오른발. 이걸 한 파장으로 잡는 거야. 자, 봐봐. 이거를, 얘들아, 이렇게 파장으로 잡을 때는 얘는 단위가 길이 단위야. 그래서 센티미터나 미터를 써, 이렇게. 길이 단위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뭐라고 잡는다? 주기. 얘가 있잖아. 얘들이 주기적 운동을 한댔잖아. 주기적 운동. 그래서 주기 한 번 일어났다 오는 그 주기적 운동. 이거는 주기가 다니는 시간이야. 그래서 보통 세크를 써요. 됐지? 자, 그 다음 봐라. 요거 보이죠, 요거?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최고 높은 점, 기준점으로부터 최고로 낮은 점, 요걸 뭐라고 하느냐? 진폭이라고 해. 자, 무슨 말인지 이제 들어봐. 자, 내가 빨간 펜을 잡을 거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잘 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한 번이지. 한 번. 이해가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칠판이 움직였지. 움직이면 요런 그림이 나온다. 이해 갔어? 내가 이렇게 하면 요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자. 야, 니네 반에 이건 인간이 사는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친구를 뭐라는 게 아니라 주는 거 없이 미운 애가 있어요. 꼭 자기가 하는 거. 제가 특별히 나한테 뭐 해코지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우, 쟤는 숨 쉬는 것만 봐도 한 대 때리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없어요? 반에 없어요? 바로 옆에 있다고요? 그럼 자, 봐봐요. 걔를 떠올려요. 걔를 딱 떠올립니다. 얘 웃고 있어요. 그래서 걔 왼쪽 뺨이죠. 손을 딱 올립니다. 따뜻합니다. 얘 웃고 있어. 자, 봐봐요. 이제 이게 기점이에요. 손을 딱 들어요. 이게 진폭입니다. 딱 기준점으로 또 손을 든 거죠. 진폭이죠? 잘 보세요. 이제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잘 봐요. 빡, 빡. 한 번 때려. 1주기예요. 보세요. 빡, 빡. 그런데 봅시다. 1주기이며 1파장입니다. 이게. 이해합니까? 근데 딱 뺨을 때리는 순간 있죠. 자, 그 다음에
걔 왼뺨을 때리고 올 때는 오른뺨을 이게 위상이 다른 거예요. 딱, 딱. 알았습니까? 아니면 자, 뺨을 준비해 두고 뺐다가 오는 게 왼발이에요. 그러면 딱이 왼쪽을 날리고 갔다가 오서 오른쪽 뺨을 때릴 때가 오른발입니다. 뺨, 오른뺨.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0이라고 위상이 똑같은 건 아니겠죠. 그럼 잘 봐요. 선생님이 야 진폭 고정해. 이렇게 고정했어요. 자 때려봐. 탁, 탁, 탁. 애가 웃어요. 웃어요. 에이씨, 탁탁탁탁 때리면 아프겠죠? 이게 진동수예요. 딱딱딱딱 때리는 게 진동수라고. 그럼 아프잖아. 봐라. 한 번 왕복하는 게 시간이면 딱딱딱은 진동수인데 정의가 뭐냐? 일초에 몇 번 왕복하느냐. 질문할까? 야, 니네 집안의 전류가 60Hz거든?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방향은? 60번 바뀌는 거야. 방향이. 근데 가만히 봐라. 뺨 맞는 애 입장에서 이걸 1초에 내가 60번을 왔다 갔다 해봐. 몇 대 맞겠냐, 얘는? 120대 맞아. 왼쪽 60대, 오른쪽 60대. 뭔 말인지 알겠어? 위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라. 진동수는 에너지와 관련 있는 거야. 진동수가 어떠면 크면 에너지가 센 거다. 또 하나. 잘 봐봐. 이거는 일정하게 해야 돼. 진동수 일정하게. 투, 타, 투. 딱 근데 얘가 응답시 웃어. 어떻게 때려야 돼? 그지? 빠! 빠! 이게 뭐였어? 진폭이었잖아. 진폭도 에너지에 필요. 알았냐? 참고로 들어두라고. 아, 파동은 내가 마음에 안 드네. 뺨 때리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진폭도 에너지에 비례하고 진동수도 에너지에 비례하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죽이라는 애가 1회 진동 시간이잖아. 근데 진동수는 1초 동안 왕복 횟수잖아. 진동. 이 둘이 무슨 관계냐는 거야. 이거 역수 관계 얘들아. 예를 들어 봐봐. 진동수는 단위가 헤르츠거든. 헤르츠. 과학자 이름이야. 이 헤르츠 때문에 니네가 지금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야. 무슨 폰 필요해 아빠. 알았어? 자, 진동수가 60Hz 아까 있다고 그랬어 내가. 1초에 몇 번 진동한다? 60회야. 그럼 1회 진동하는데 몇 초이냐? 여기 봐봐. 이거 제발 비례시 59요 이지랄하지 말고 60에서 1로 59 이러지 마요. 이거 60분의 1 준 거잖아요. 몇 초가? 이게 진동수면 이게 주기라고 여러분. 둘이 곱하면 얼마 나오니? 1 나오지. 다시 말해서 이 둘은 잘 봐. 주기에다가 진동수를 곱하잖아. 1이 나오네.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수준 가르쳐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근데 잘 들어봐요.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뭔가 저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라고 했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파동이 정말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책을 뒤져보고 막 뒤져보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여기에요. 학생들이. 근데 지금 선생님한테 듣고선 한 파장? 왼발? 오른발. 그렇지? 그리고 파장을 이해하려면 친구 딱일 때. 알았어요? 그럼 진동수와 진폭까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 더. 그렇다면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도 참고다 얘들아. 아까 우리가 파동 속력 계속 얘기했는데 빨간색이 빨라 보라색이 빨라. 그렇지. 남자 목소리가 빨라 여자 목소리가 빨라. 그런데 왜 높낮이가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냐? 이것 때문에 그래. 자 파동의 속력은 말이다. 이거 참고다 또. 파동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왼발 오른발 때까지
파동이 지나간 게 뭐라고 해서 파장이야. 그게 알았냐? 그래서 매질이 1회 진동할 때 간 거, 그게 파장이라고. 왼발 오른발. 그거를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뭐였어?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 이렇게 쓴다고. 주기. 이게 주기분의 파장이야. 그런데 아까 주기분의, 내가 아까 이 주기에다 뭘 곱하면 1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기분의 1은 그냥 진동수인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다고.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써. 알았어? 자, 참고로 알려줄게.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속력이 어떨까라고 한다면 얘들아, 둘이 같아 달라?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아, 어려운 말씀 안 되지.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놓게.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란 말이야.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야. 남자 목소리가 높아, 여자 목소리가 높아? 여자가 높지. 높이. 자, 음의 높이가 진동수다 얘들아. 우리가 말하는 옥타브. 알겠어? 그러면 이게 클까 아니냐? 얘보다. 파장은 누가 길까? 남자가 여자보다 길어요. 알았어요? 다시 얘들아, 아까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 따다닥 때렸잖아. 니네 자외선이 셌어? 적외선이 셌어? 자외선이 셌어? 누가 빨라? 그렇지. 그러면 자외선이 진동수가 큰 거야. 알았냐? 그래서 니들 봐. 고주파, 이게 진동수가 큰 거야. 저주파, 진동수가 작은 거고. 누가 에너지가 세다? 고주파야. 그 다음, 그 주파수에다가 파장을 곱한 게 속력이라면 단파장일 거야. 걔는 무조건. 단파장이며 고주파는 에너지가 센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앞에 초를 붙여봐. 초단파 엄청 센 거야, 에너지. 근데 막 장파 이러면 약한 거야. 니들 장파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파야. 어디에 써? 니네 집안에 전자레인지. 그게 마이크로파야. 그리고 어디에 써요? 통신, 라디오파 이런 것들. 알았어요? 그 수많은 파동 중에 예를 할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무슨 파라고 그랬어 아까? 음파야. 무슨 파고? 탄성파야. 매질이 어떻다 그랬지? 필요한 애야. 그래서 밀할수록 빠른 애고, 맞지? 그 다음 얘들은 종파였어. 파동의 진행 방향과 같이. 그래서 종파는 보조파가 아니라 소밀파다라고 정의를 하고 왔다는 거야, 우리가. 먼저 소리의 전달 과정을 가만히 볼까? 어떤 물체가 진동을 한다? 그게 현악기야. 그럼 그게 음원인 거야. 그치? 누구한테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주변의 공기입자한테. 그들이 소밀 걔들은 뭐라고 했냐? 빡빡 듬성듬성 빡빡 이런 말 했지. 그러니까 밀소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잘 봐. 처음에 음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음원. 그것이 주위 공기의 진동으로 바뀌는 거지. 주위 공기의 진동을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파동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이 공기의 진동이 소밀소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매질 공기를 통해 이동하고, 그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오냐면 우리 귀에 고막으로 오는 거예요. 고막. 알겠습니까? 귀의 고막은 액체가 가득 찬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걔가 진동을 하면 소리를 감지하죠. 그럼 뒤에 망치뼈하고 고루뼈라는 뼈가 있어요. 걔가 두드려요. 뚱뚱뚱뚱 진폭을 합니다. 그게 달팽이관으로 가서 청각신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소리를 감지하는 거죠. 고막은 터져도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제 친구가 고막 터져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가는데 옆에서 친구 둘이 욕을 했거든요, 걔한테. 들린다 안 들린다 싸움을 하다가 뒤에서 조용히 막 욕했어요. 들린다 그러더라고. 들려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극한 작은 소리하고 큰 소리는 못 들어도 일반적인 소리는 듣는데요. 그럼 금방 났더라고요. 2주 만에. 왜 터졌냐고 물어봐요. 그 친구가 고막이 왜 터졌는지.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저희 때는 그랬어요. 남자 중학교 남자고등학교 나왔는데 아침 딱 시작중에 올리면요 소리부터 나요. 애들 맞는 소리 숙제 안 하고 막 그러면 보면 여기 2층에 들어오면 우리 1학년들이었는데 2층 거기에 그 난간에 창문 딱 틀에 발바닥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쫙 제 친구는 깐족거리다가 제가 봐도 맞을만 했어요 진짜. 선생님이 착하신데 되게 깐족거리다가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시계를 팍 부르더니 피가 쫙 병원 데리고 와. 세 명이 뒤에서 욕했더니 들린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고막이 그런 거구나 그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리의 매질이라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소리의 매질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얘가 무슨 파라고? 탄성파라고요. 없는 애는 전자기파밖에 없어요. 빛밖에. 알겠죠? 그런데 얘가 잘 봐요. 속력을 보면 어디서 제일 빠르다? 고체에서 제일 빠르다. 액체고 기체고 그 다음에 진공은 전달 자체가 안 되어서 우주인들 우주복 입었잖아요. 우주 유영하는 거 영화에 나오잖아요. 암만 얘기해도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주 그 캡슐을 딱 서로 부딪히고 얘기하면 들려요.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까? 다음 소리의 3요소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리의 3요소는 뭘까라고 본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소리의 쐐기거든요. 소리의 쐐기 혹은 이렇게 불러요. 크기. 우리 아까 친구 때렸죠? 뺨 때렸죠? 팔을 뒤로 쭉 빼는 게 뭐였어요? 진폭이요. 그게 진폭이었어요. 거기서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예요. 우리가 소리가 나면 띵띵 이렇게 쳐주거든요. 자, 얘는 가운데 선이 기본선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선이 쭉 선이 있지만 기본선이 있는데 얘가 요렇게 됐다고 합시다. 소리가 이 선이 있고 얘가 있는 거죠. 빨간색. 얘가 소리가 크다예요. 왜요? 진폭이 이거거든요. 기준점으로 이게 진폭입니다. 진폭. 알았습니까? 기준선으로부터 기준이 0이거든 거의. 요 기준선으로부터 최대로 멀리 가 있는 거. 그거 봐봐요. 이거죠. 이해 갔어요?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소리가 작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소리의 높이에요, 여러분.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누가 높았어요? 여자가 높았습니다. 조심할 거. 누가 빨라? 그렇지, 그런 거. 이게 센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똑같이 해도 기준점 잡아줘. 이번엔 좀 멋있게 그릴게요.
아, 멋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파형이죠, 이게. 제 목소리 어때요? 다르죠? 아까는 다르잖아요. 파형을 변화준 거예요. 목소리를 변화를 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늦게 죽겠죠. 여러분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 성대묘사하는 게 이거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파형이 아무리 뭐해도 봐봐요. 이게 무슨 발? 왼발. 남학생 오른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고문관대요. 앞으로 가는 혼자만 이러고 건너내서 이러고 건너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니네가 막 웃기죠? 그렇게 걸어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발 바꿔 가면 탁 이러면 바뀌거든요? 근데 공중에서 8번을 돼요. 근데 똑같아. 발이 딱 하면 똑같아. 제가 별 사람을 다 봤어요. 군대 가면 재밌어요. 자, 요게 무슨 말? 오른발. 요게 1파장. 이게 1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가로축이 길이면 파장이 되는 거고요. 이 가로축이 시간이면 이게 주기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왼발, 오른발. 근데 진동수가 크다는 건 무슨 얘기냐? 봐요. 이런 애가 있는데 이런 애도 있다는 거죠. 봐요. 소리가 좀 다릅니다만 봐봐요. 얘는 이게 왼발이고 이게 오른발인 거예요. 그럼 파장이 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장의 길이에 진동수를 곱하면 속력이라고 했는데 봐봐요. 요 가라는 파장하고 나라는 파장은 속력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파장이 가고 진동수가 가인 애가 있고 이꼬르 파장이 나이고 진동수가 나가 있다면 당연히 얘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진동수는 누가 더 크다? 가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소리가 높다. 얘는 낮다. 여러분 자기 노래 잘 부르는 사람 흔들어봐요. 검증 들어갑니다. 제 목소리 어떠니? 노래 부르면 어떨 것 같아? 선생님 성악을 전공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쳐도 믿습니다. 지금 이 새끼 안 믿는다. 이제 씩 웃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고운 목소리가 가진 애들이 있어요. 저는 노래는 잘 못하고요. 듣는 걸 좋아해요. 노래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를 되게 많이 따라다니고. 근데 막 걸그룹, 보이그룹 이런 애들 말고요. 진짜 이렇게 조용히 노래 부르는 사람, 아마추어, 언더그라운드 이런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한 20명 이렇게 앉아있고 기타 치고. 내가 하나 걔가 이름이 뭐였더라? 여자애인데 걔가 딱 언더그라운드에서 진짜 이렇게 노래 좋거든요. 걔가 떴어요. 오프라인 딱 온라인으로 떴는데 또 금방 내려오더라고. 걔가 누구지? 이름 좀 웃겼는데. 자, 여러분 소리의 높낮이는 파장이 길면 진동성이 작고 낮은 목소리다. 그러니까 굳이 남자 목소리 누구야? 그러면 나 정도가 남자 목소리가 됩니다. 자, 네 번째, 3연속, 세 번째. 소리의 맵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이 유괴범, 그죠? 네 자식을 내가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멍청한 놈들이, 그죠? 내가 네 자식한테 잡혀 있다. 뭐 헛소리하고 뭐 이런 애들. 그 목소리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분석을 하면 얘의 나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심리까지 분석된대요. 떨린대요. 작은 떨림을 그걸 찾아가지고.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여기에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가 야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야 그림 약간 뻑큐 여튼 이런 목소리.
그 다음에 있는데 뭐 야야야 야야야 이런 목소리.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리 둘이 맵시 다르죠. 맵시가 다르면 성향이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얘가 진동수가 커요. 높은 목소리인 거야. 그럼 여자일 확률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왜 저게 웃기죠? 아니 아니 내가 너 아들한테 잡혀 있다고 뭐라는 거야? 여러분, 악기들이 맵시가 달라요. 근데 이 맵시들이 서로 만나면 파동은 뭐를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간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뭐를 제일 듣고 싶었냐면 경찰대 견학을 갔을 때 보일 때 아마추어들이잖아요. 경찰대 애들이 소속해 있는 애들은. 근데 오케스트라 반주를 들었단 말이야. 그 아마추어들이 하는 오케스트라 반주에 내가 뿅 간 거야. 와, 소리가 저렇게 모이면 웅장하고 굉장하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갔냐면 니는 나 알지 못할걸? 크리스마스 날만 오는 애들이 있어. 나무 십자가라고 여기 어린 14살 밑에 남자애들로만 구성된 우측이야. 걔를 우연히 티켓을 그 대학로에 갔단 말이야. 제일 싼 걸로. 분발이가 돈이 어딨어. 근데 맨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자리가 좌석에 매치했으니까 나는 오우야 운이 좋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휘자 아저씨 숨소리만 들리는 거야. 어떤 애랑 목소리만 들리고. 그러니까 뭐 이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이거 진짜 잘못 왔네. 현장은 뭐 거짓말이야. 우선 화장실 가려고. 원래 관심이 없으면 오줌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싹 숙여갖고 싹 2층으로 올라가는데 와 하모니가 확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좋은 자리는 여러분 콘서트처럼 맨 앞에 가서 막 야간 뭐 흔들고 이게 아니라요. 진짜 좋은 음악은 저 뒤쪽입니다. 소리가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오케스트라 뭐 오페라 이런 전시관 같은 데 가자. 외국에 우리나라 없잖아 거의. 그러면 계단식으로 쭉 돼 있는데 저 중간에 이쯤에 라운지가 있고 여기에 라운지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리를 딱 측정을 해서 데시벨을 측정해서 가장 하모니가 좋은 곳을 잡아준 거야. VIP죠. 거기 꼭 이제 그 영화에 보면 딱 앉아가지고 와인 딱 놓고 딱 그죠?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요런 거 쌍안경 들고 이러고 쳐다보고 막 그 자리에요 여기가.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니? 니들도? 어? 공연 없을 때 가봐. 그렇게 앉았다고. 대단한 거지. 저기 물컵으로 연주하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림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물컵을 채우잖아요? 그럼 물컵의 높이가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제가 한번 볼까요? 하나만 딱 알려주고 끝낼게요. 잘 보세요. 컵이야. 물을 이만큼 넣고 얘는 물을 이만큼 넣었어. 그럼 잘 봐봐. 소리가 이런 게 폐관이라고 하거든. 폐관. 뭐가 좋을까? 폐관악기가 별로 없어. 뚫린 관악기가 대부분이거든. 폐관. 여튼 소리가 이렇게 진동한다. 이 정상파거든. 얘는 이렇게 진동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왼발 오른발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왼발 오른발 이게 한 파장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 한 파장, 한 파장. 속력은 똑같은데 얘가 파장이 길지. 그잖아. 이거 진동수가 어떻게 해? 작겠지. 얘는 진동수가 크겠지. 이렇게. 그래서 띵 치면 높은 소리, 얘는 낮은 소리. 이렇게 되는 거야. 물 높이로 하는 게 아니라 알겠냐? 그러니까 이게 그 정상파야. 소리는 간섭이 된다고 했잖아. 소리는 간섭이 될 수 있어서 증폭도 될 수 있거든. 소리가 그런 거다. 니들 스피커가 그 원리를 이용한 거야. 스피커. 자 얘들아 70쪽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쭉쭉쭉 쫙쫙쫙. 야 근데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있지 마. 문항수 몇 문항? 20문항. 10문항은 니네 받은 시험지랑 똑같이 낸다.